운동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노후 건강백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신 운동에 관한 진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오신 77세 김영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산책로를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는데 몇 개월 후부터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골 손상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셨죠. 김영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잘못하면 건강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운동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며 회복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 정보는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올바른 운동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을 갉아먹는 7가지 위험한 운동 습관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운동의 대체 방법과 안전한 실천 요령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놓치시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30% 이상이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환자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떤 운동에서 어떤 문제를 겪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을 파괴하는 새벽 운동의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른 새벽에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운동하기 좋다고 생각하시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일찍 깨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새벽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새벽은 운동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윤활액도 줄어듭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근육은 경직된 상태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심장마비 발생률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고 관절 손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민호 어르신도 매일 새벽 6시에 조깅을 하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처음에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무릎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 주변 근육이 손상되어 있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박민호 어르신의 경우 새벽 저체온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인해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면서 미세한 파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새벽 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과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몸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이 안정되고 관절도 충분히 풀린 상태입니다. 또한 혈압도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운동 강도도 처음에는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0분 걷던 것을 15분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의 새벽 운동은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혹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몸을 깨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몸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다리 근력을 키우려고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TV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쉽게 하는 것 같죠? 다리에 힘이 있어야 오래 산다. 이런 말을 들으시고 무리하게 스쿼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동작이 무릎 연골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또한 관절 주변 근육도 약해져서 무릎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 관절에 체중의 3에서 4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70kg인 분이라면 무릎에 210에서 28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스쿼트를 50회씩 하셨습니다. 다리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에 뿌듯해하셨지만 몇 주 후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효과겠지 하고 넘어가셨지만 통증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 결과 무릎 연골이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시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 정확한 자세를 모르고 무작정 횟수만 늘리다가 무릎 연골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대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이 운동은 스쿼트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먼저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앉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의자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속도보다는 정확한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10에서 15회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계속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무릎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리한 등산입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산에 오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산길을 무리해서 오르는 것은 심장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빠르게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등산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평지 걷기에 비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3에서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심장이 더욱 빨리 뛰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최동수 어르신은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하셨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성취감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워서 계속했어요. 정상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리했나 하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럼증까지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단계로 심장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최동수 어르신의 경우 평소 운동량에 비해 등산 강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자신의 체력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따라가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완만한 둘레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도가 15도를 넘지 않는 완만한 코스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등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5에서 10분 오르면 2에서 3분 쉬는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면 무릎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균형 잡기에도 좋습니다. 물은 충분히 준비하시고 중간중간 조금씩 마시면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그 즉시 하산하셔야 합니다. 이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깨를 파괴하는 팔 운동의 오해입니다. 팔에 힘이 있어야 한다며 무리한 팔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팔에 힘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요.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팔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 주변의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근육은 어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쉽게 손상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9세 정미경 어르신은 생수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운동을 매일 30회씩 하셨습니다. TV에서 봤는데 팔 근육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팔이 튼튼해지는 느낌이었지만 몇 주 후부터는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셨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동작도 힘들어졌습니다. 진단 결과 회전근개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정미경 어르신의 경우 무거운 생수병을 사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팔 운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안전한 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팔을 뒤로 젖히거나 무리하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벽을 짚고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횟수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에서 15회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어깨 운동 전후에는 목과 어깨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게를 사용하실 때는 500ml 생수병 정도의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발과 허리를 망치는 만보 걷기의 함정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만보를 걸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말을 들으시고 무조건 만보를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만보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보라는 숫자는 젊고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체력과
관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만보를 채우려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경남에 사시는 75세 한정수 어르신은 만보계를 차고 매일 목표를 달성하려고 2시간씩 걸으셨습니다. 만보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성취감이 있었지만 점차 발 뒤꿈치가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며 참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첫 발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한정수 어르신의 경우 적절한 휴식 없이 매일 같은 강도로 걷기를 반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걸은 것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정도 중간에 휴식을 포함해서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거리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감이 있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발가락이 신발 앞쪽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걷기 전후에는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시고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세요.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15m 앞을 보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보다는 몸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픈 날에는 과감히 휴식을 취하세요. 6번째,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위험성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운동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시니어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운동을 제시합니다. 전북에 사시는 71세 김옥분 어르신은 어깨 교정 운동 영상을 따라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어깨에 좋다고 해서 따라했어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빠르게 돌리는 동작이었는데 며칠 후부터 어깨가 심하게 아파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효과겠지 하고 생각하셨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결과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영상 속 젊은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어르신들의 관절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옥분 어르신의 경우 영상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무리하게 동작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유튜브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시니어 전용 영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60대 이상 관절에 무리 없는 같은 키워드가 있는 영상이 안전합니다. 운동 전문가나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영상을 선택하시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따라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먼저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인지 확인하세요. 운동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한 영상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따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운동할 때는 거울을 옆에 두고 본인의 자세를 확인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반복하면 부상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7번째, 매일 해야 한다는 운동 강박의 문제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하고 몸이 다시 나빠질까봐 걱정하시죠?
하루라도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파도 억지로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회복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2에서 3배 더 오래 걸립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손상이 누적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78세의 배순옥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20층까지 오르내리셨습니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 넘게 계속하셨는데 최근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되지 않는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배순옥 어르신의 경우 매일 같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면서 근육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이에 비해 너무 높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이 쌓여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이런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도 몸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됩니다. 운동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과감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에 억지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운동 강박에서 벗어나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가지 위험한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운동 방법을 바꾼 후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만 올바른 운동으로 바꾸면 몸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먼저 올바른 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에 운동하실 때는 몸을 깨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세요. 둘째, 무릎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피하시고 안전한 대체 운동을 선택하세요. 셋째, 만보 걷기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적당한 강도의 걷기를 하세요. 넷째, 유튜브 운동을 할 때는 시니어 전용 영상을 선택하고 본인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세요. 다섯째, 매일 하지 않아도 되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시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물속 걷기를 추천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갑작스러운 강도 변화를 피하고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하지만 어떤 질환이 있으시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럼증, 관절 통증 등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운동은 천천히 안전하게, 무리한 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이 3가지 중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며칠만 해보셔도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운동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영양 관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D, 칼슘 보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육 회복을 도와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운동 습관을 바꾸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운동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안전하게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운동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